천일염전을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로 조성하겠다. 땅값이 만만치 않죠?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 같아요, 땅값이. 돈 아니면 뭐 업체가 주태여 거기다가 태양광을 그분들의 그 생존권도 좀 챙기면서 이 벨트 조성 사업도 전주대대를 이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결사 반대 안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보는 시간 정보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 조커 정명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로컬의 안배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회견 녹화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명절 네. 보내고 왔잖아요. 어떻게 명절들은 잘 되셨는지. 예. 밥 먹듯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명절이요? 녹화가요. 녹화. 추석 연휴 있긴 했는데 그 앞두고 이제 코로나19가 원체 좀 걱정이 늘다 보니까 네. 긴장 속에서 좀 가족들하고만 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 명절 이후에 좀 네. 기획했던 일들이, 큰 일들이 좀 있어서 명절 때 뭔 일이 나면 안 된다 하고 조심히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때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요즘 예. 우리 지역이 별로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정읍 지역에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계신데 무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는 고창 염전 이야기입니다. 원래 고창이 천일염으로 좀 유명한 지역이었죠. 염전은 요즘이야 그냥 그 뭐 소위 말하면 염전 소금 때문에 히트한 것보다는 네. 염전 부지가 하도 싸서 그걸 막 매입하고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하다 보면 돈 된다 해서 막 염전이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사실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 조선시대만 해도 염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아주 국가 세금과 연결되는 네. 아주 커다란 자산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소금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향신료 때문에 후추 전쟁이 일어났다듯이 유럽에서는 소금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네. 교역의 대상, 거래의 물품의 대상일 정도로 좀 소금이 중요한 물목이었죠. 근데 지역적으로 본다면 우리 서남 쪽, 네. 우리나라 서남 쪽, 그러니까 뭐 고창도 마찬가지고 남쪽의 신안까지 이 일대가 전체가 좀 염전지대로 아주 유명세를 떨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제 그 염전 일구는 그 농민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6농가밖에 남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가치나 아니면 생태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곳을 좀 보존하자라는 목소리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최근에 이곳에 천일염전을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로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 규모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여기 뭐 제가 짚어보면은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고창군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산, 김제, 부안이랑 함께 해가지고 그 2019년 국토부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목이 사업명이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 뭐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용역까지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인근에 전남 이제 신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네. 신안 증도 쪽 일대를 가보면은 태평염전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삼양사 염전 못지않게 더 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태평염전을 중심으로 신안군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 체험 프로그램 아니면 현재도 거기는 천일염 염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염전 자체가 많이 관광 상품화 되기도 하고 뭐 바로 전남까지 가지 않고 인근의 곰소만 하더라도 곰소 지역도 천일염 염전이 잘 활용되면서 그게 하나의 관광 상품화도 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천일염을 이용한 어간장 고상하죠. 어간장 하니까 우리 흔히 아는 뭐 액젓의 일종이겠죠.
이런 걸 관광 상품화 아니면 지역 특산품화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발을 통한 염전 자체를 개발을 통한 상품화에는 좀 더뎠어요. 예. 그래 차별화로 자염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떼서 만들어 자염이라는 거를 일부 마을에서 심원면 일대 마을에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천일염처럼 광대하지는 못한 수준인 거고 그래서 어떤 이 생물 보존에 대한 부분을 더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염전을 재활용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앞이 창창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풀어야 될 숙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지금 이 염전 부지를 두고 행정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농민분들께서도 생존권을 지금 굉장하게 보장해달라라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그 고창군 그 염전부지를 두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이 삼양사가 이제 염전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지를 다른 데다 매각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체가 와가지고 부지를 넘기고 지금 잔금 처리만 남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고창군에서 뒤늦게 이곳에다가 웬 태양광 발전이냐라는 국민들의 이 의견으로 인해서 2019년 8월에 이 염전 부지 일대 한 120만 평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던 이 회사 측에서는 뭐야 우리 사업 못하네 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걸어버렸는데 지금 이 두고 여기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갈등을 좀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땅값이 만만치 않죠? 예, 65만 평 하려면 지금까지 거래됐던 금액을 대충 환산해 보면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 같아요. 땅값이. 뭐 일부 그 고창에서 매입한 게 뭐 26만 평, 340억이라고 하는데 나머지까지 다 한다면 한 1,000억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돈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 땅값 둘러싸가지고 이 삼양사가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곳에 평당 이제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넘긴 결과 한 560억 정도인데 이제 한 측에서는 너무 비싸게 고창군 여기를 매입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삼양사 측이라든지 태양광 업체 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이 땅을 팔고 떠나고 싶은데 팔자니 얼마 고창군에서 뭐 얼마 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발 수익이 나는 태양광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그 갯벌 생태 복원하는 벨트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원면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가다 보면 곰소만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부안군 일대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김제 바로 군산과 이어지는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아주 갯벌이나 모든 거에 전체 요지 중에 요지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뭐 일부 교수님들 보면은 조사한 내용들 보면 뭐 독일 사례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게 보면 1년에 3, 4조 이상의 경제적 수익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자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좀 거대 담론 안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돈 문제로 이전 투구 형태로 결정했다가는 이 핵심 중에 한 가운데다가 알박기 돼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고창군이 업체하고 어떻게 좀 잘 그러니까요. 그 땅값을 잘 합의를 결국은 땅값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돈 아니면 뭐 업체가 구태여 거기다가 태양광을 누가 봐도 태양광이 경관상 안 좋잖아요. 특히 그 염전 부지에다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기 흉할 것 같고 또 당연히 이런 지금 이런 사업들도
추진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어쨌든 이 염전의 핵심은 염전을 일구는 농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벨트 조성 사업 안에서도 염전 농민들께서 계속해서 염전을 일구갈 수 있는 한 부지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생존권도 좀 챙기면서 이 벨트 조성 사업도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 즉 전주대대를 이 도도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전주 송천동이죠. 전주 북부권인데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네. 사격장을 갖춘 예비군 훈련장을 다시 또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전하려는 부지를 살펴보니까 또 인근에 또 이전에 이전했던 또 다른 부대가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해 송천동 전주 북부권에 있는 송천동에 군부대가 다 네. 몰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주시가 그쪽 계속 군부대로 인한 개발도 제한되고 그쪽 북부권 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 이전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해 항공대대가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2023년까지 또 전주대대를 다시 또 도도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 인근에 가까운 익산 지역 주민이나 김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 이전 문제를 두고 방금 말씀하신 김제시와 익산시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그다음에 시장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결사 반대 안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표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네. 이제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나서서 네.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게 맞고요. 네. 문제는 이 항공대대 문제가 네.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어. 해결도 안 되고 네. 그 상황에서 또 추가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익이나 아니면 보상이나 아니면 서로 어떻게 하자는 합의도 없는데 또 와?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반대로 약간 이게 사돈이 땅 사는 기분인데요. 전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전주시가 점점점 확대 팽창하면서 전주 북부 쪽에 대한 개발 수요가 발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이미 개발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까지 다 이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위쪽으로밖에 확장될 수밖에 없고 위쪽으로 확장되면 나중에 뭐 완주 봉동 지역까지 다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뭐 다시 한번 뭐 전주시 완주군 뭐 통합 문제도 거론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광역 특별 뭐 자치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전주시에서는 단순하게 그 예비군 훈련장 하나 빼서 한 30만 평 정도 규모잖아요. 빼서 하나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확장, 도시의 확장이 가지는 자음의 시의 변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계획하는 거거든요. 옆집에서 보면 네. 저 집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과연 좋아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그 수도권에서는 조금 싼 데로 더 퍼져나가는 확산되는 개발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있어서는 큰 데로 자꾸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손해볼 거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소음이다 아니면 뭐 피해다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봤을 때는 그 전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난리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 이전 예정부지하고 김제하고 익산 지역의 이제 거리를 좀 보면 이전 예정지가 지금 김제 백구면 소재지 뭐 마을이라든가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아파트 100가구가 있는 사는 아파트가 있고 이게 가깝게는 300m에서 멀게는 2km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하기 이전부터 2018년도에 네. 진행이 합의각서가 이루어졌는데 이전부터 이 인접 지자체들하고는 협의라도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주민 설명회도 하나 없었다. 아, 그러다가 네. 최근에서야 그 이전 계획이 밖으로 불거지면서 이제 주민들이 알고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 그 차원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주시는 우리 지자체 내에서 옮기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잘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 시민들이야 또 특히 송천동 주민들이야 당연히 네. 당연히 좋겠지만 군부대가 이제 나가니까요. 좋겠지만 전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배려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분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2023년까지 이전이 되고 나면 2024년도부터는 야 여기 전주만 쓰는 거 아니잖냐. 익산도 쓰고 군산도 쓰고 완주도 쓰고 너희들 다 같이 이쪽에서 쓰는 훈련장인데 네. 그러면은 그걸 또 특히 전주에다 놓고 쓰는데 굳이 불만이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 전주시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또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사안을 살펴봤을 때 그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이런 전주대대 이전에 항공대대를 이전했을 때부터 주변 지자체와 이러한 대화의 모습이라던가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했더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약간의 그 마찰은 있겠지만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소음이 많이 나는 항공대대인데 대화도 협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일단 1차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게다가 이번에도 또 우리 지역 근처로 군부대가 와 여기서 2차적으로 이렇게 확 터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시 항공대대 이전 당시에 이제 김승수 현재 전주시장이 약속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이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도 동시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도도동에 전주대대 이전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근데 그렇지만 전주대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도 마찬가지지만 군부대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이제 자료가 또 외부로 공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더군다나 사전 협의 없이 또 이렇게 되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입장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명분도 전주시에 있고 특히나 실리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매우 크고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에요. 전주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전북을 리딩하는 도시잖아요. 전북의 그리고 전북의 인구에서도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큰 도시답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변 김제나 익산 그 주변 마을 주민분들은 실제적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고 그리고 재산 피해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군부대가 자꾸 들어서고 하니까 그저 땅값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고. 참고로 그러니까 헬기가 지붕 위로 헬기가 날아다녀요. 만약에 그러면 그 집이 잘 팔릴까요? 좋은 집이 될까요? 우리 집에서는 헬기도 구경할 수 있어 라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지나간다면 헬기도 구경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매일 지나간다면 그 자체가 공포고 그 지역은 자산 가치도 하락하고 그러면 재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비행 경로를 바꿔달라는
요구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전주하고 김제에서 전주대대가 아니 항공대대가 이전을 할 때 원래는 전주하고 지금 김제 상공에서만 날기로 했는데 이게 비행기 기종도 바뀌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비행기 기종도 바뀌고 이게 전주 김제가 아닌 전주는 쏙 빠지고 김제하고 익산 상공으로 이 비행 노선이 바뀌니까 네. 주민들은 요거 때문에도 더 우리는 소음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도 변경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쌓인 상황에 이제 그 전주시에서는 이 사격장이 실내로 만들기 때문에 소음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격장이 딸린 예비군 훈련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분들은 그 불만이 이제 확 터져버리는 거죠. 네. 기름을 부은 꼴이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전의 결정을 하고 계획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전주시가 통 크게 결심하고 통 크게 행보를 한다면 김제와 익산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진행이 될 거예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약하다. 저도 사실상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전주시가 다 획득하는 동안 피해는 김제와 익산과 인근의 완주 주민들이 본다. 재산권에 대한 피해, 뭐 다양한 피해를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모른 채 한다면 전주시는 힘 가진 깡패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에 한 5년 전에 공공갈등 예방과 뭐 조정 해결에 관한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이 조정 해결 기구가 있어요. 이 갈등을 지자체 간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작동을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전북도에 직접 나서서 이 기구 전북도가 나서가지고 김제 우리 익산 그리고 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을 봐주라. 아이, 자꾸 전주시장 출신들이 도지사를 하니 도정이 다 전주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기구가 네. 엄연히 있으면서도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북도에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전북 기자회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김없이 한 줄 평으로 오늘의 이 두 주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거의 먼저 했으니까 오늘은 양보하려합니다. 내가 싫은 건 네. 남도 싫다. 내가 싫은 건 예, 남도 싫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네요. 저는 근자열 원자래 6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까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네. 기뻐야 밖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도 지역 중심의 네.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찾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대화가 필요해. 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또 나온 것 같아. 자꾸 리바이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줄평 할 때마다 계속 들었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급히 지금 생각하고 아니요, 말씀하시는 여기 적어 왔잖아요. 적어 온 겁니다. 저는. 왠지 회전문 인사에 그 준하는 회전문 한 줄평.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전북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도 전북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